네, 짜하 독설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오늘 이재명과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슨 뭐 공동 합의문이 나오긴 했는데 뭐별 의미 없는 그런 회담이 뭐 됐습니다. 역시 우리 동훈이는 반바지 대표가 아니라 쫄바지 대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레깅스라고 제가 오늘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레깅스 한동훈 쫄바지 대표. 어? 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냐? 너는? 그것도 능력이다. 씨. 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뭐 내심 조금 기대는 했어요. 최혜병 특검을 의제로 올렸기 때문에 뭐 말이라도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 외에는 한동훈이는 뭐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쫄바지 대표, 레깅스 한. 오늘부터 별명은 레깅스 한입니다.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 회담 내용과 상관없이 최한욱 TV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제가 이순신 장군과 접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접선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영빨을 받아가지고 요즘 뭐 거의 쪽집게 평론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접선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저의 그 협상 전략을 그대로 오늘 구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협상 전략. 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못해 쪼다는. 야, 파라군 쪼다, 파라군 찐다.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걸 그대로 한다고? 저는 사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대로 그래 다 해라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뭐 사소한 어떤 요청 사항까지 내가 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 자식아.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우리 동훈이 레깅스한 알렉스한 아빠 레깅스한. 야, 넌 짱이 짱. 게다가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뭐 회담에서 뭐가 합의가 나오기 어렵고 단독 회담을 해야 된다. 독대를 해야 된다. 독대 성사 됐습니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승자는 이재명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바로 짜왕이었다는 거.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독대가 꽤 길었어요. 원래 4시 15분 경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한 30분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독대를 하고 나왔는데 독대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는 무표정, 그 다음에 한동훈은 썩소. 웃긴 웃어야 되겠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구리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은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지구상에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30분 동안 과연 이재명과 한동훈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가발은 과연 어디서 사세요? 키높이 구두 아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키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1m 80이 돼버리네. 나도 그 구두 한번 신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최혜병 특검을 제3자 특검안을 발의를 하면 내가 8명을 데리고 귀순하겠다. 내가 지금 용산에 맞아 죽을까봐 최혜병 특검을 합의할 수는 없는데 이 대표가 발의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8명 데리고 귀순하겠다. 그래갖고 윤석열을 좆바가 하자. 그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은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왠지 그런 생각도 드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지금 잠이 올까요? 저는 오늘 윤석열 한 잔 땡긴다고 봅니다. 독대.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청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김건희 특검을 받을까 말까? 최혜병 특검을 받을까 말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이재명과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둘이? 아, 궁금해 죽겠다, 씨발. 그리고 아무 이제 언급도 하지 않고, 예, 이재명은 대표는 아주 무표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동훈은 예. 이거 어떻게 흉내가 안 되네? 응? 자, 이게 성사가 됐어요. 예, 앞으로 한동훈과 윤석열의 멱살잡이가 제가 볼 때는 예상되는 그런 밤입니다. 앞으로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성과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가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이재명 한동훈의 가발을 벗겼다 이렇게 달았는데 뭐 가면이라고 보통 하죠. 한동훈의 가면을 벗긴 거죠. 한동훈의 제3자 특검은 사기질이었다라는 거. 전당대회를 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기질 쳤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한동훈의 가발을 완전히 훌러덩 벗겨버리고 한동훈의 민낯을 보여준. 그리고 한동훈은 바지 대표도 아니고 반바지 대표도 아니고 쫄바지 대표, 레깅스 한이었다라는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준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합의해봐야 실권도 없는 당대표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이에요. 그래서 합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한동훈의 가발을 벗겼다라는데 저는 의미를 두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노련한 그죠? 정무 감각이 아주 빛나는 회담이 아니었나. 그래서 누가 봐도 이재명이 위에서 현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과 윤석열을 자신의 양손에 올려놓고 그죠?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이재명의 정치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직 정금자분들이 좀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대를 걸었던 한동훈이 저렇게 처절하게 처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독설 라이트는 여러분들에게 여야 당대표 회담 집중 분석해 드리고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다의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으로 문제가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못 봤어요.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영장에 이제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꼬린하는데 실패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을 꼬린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쇼 아니냐. 뭐 그 녹봉기를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댓글을 보니까 뭐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댓글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너무 소설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과하게 풍부해집니다.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생활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그죠? 방송을 좀 가끔 재미로만 보시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드시면 안 돼. 보랏빛 아이리스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연말에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말에 민심 폭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뭔지 제가 감을 잡았어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가지고요. 할 얘기가 뭐 오늘 족 가는 시간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일 까겠습니다. 깔 게 너무 많아. 오늘은 발 까고 문 까는 건 아니죠. 발 까고 윤 까고 오늘 전국 시나리오. 이거 지금 막 뜨겁게 전국이 타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에서도 윤석열 퇴진 뭐 100일 운동을 선포를 했는데 올 하반기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오프닝 이제 끝났는데 무려 2,300분이 지금 방문해 주셨어요. 오늘 유탐사가 좀 일찍 끝나서 그런지 일찍들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뭐 최고의 평론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돼요. 이번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뭐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예측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순신과 접신하고 이재명과 접선한 평론가입니다 제가. 이 정도면은 심리적 접선 상태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저 이재명 대표 연락처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가 저를 아실지 모르실지 뭐 제가 잘 모르겠어. 예.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접선 상태예요, 지금. 서로 정치 철학이 같아가지고 접선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심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그 텔레파시 같은 거지, 이제. 예, 이재명 대표님과 저의 정치 철학이 같아요. 그럼 뭐냐 하면 위민 이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저나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국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치 철학이 같으니까 정치 전략 전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마치 접선을 해가지고 뭐 티키타카를 하는 것처럼 저는 뭐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저는 대통령이 뭐 되시건 뭐 안 되시건 간에 일단 거리를 두려고 그럽니다. 서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 가까이 지내가지고 그 잘된 사람이 없어요. 제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 경우들이 많았어. 같이 감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꼭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괜히 거기 뭐 가까이 지냈다 뭐 이래가지고 괜히 뭐 서로 감옥 가고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시건 어쩌건 저는 그냥 몰라. 쌩 까는 거야 그냥. 관심 없어. 근데 각자 뭐 멀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 이심채심이에요, 지금.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생각과 저의 생각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막 이 대표도 막 비판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영장 기각되고 난 이후로는 진짜 이심채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정치를 본연의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보세요. 총선부터 지금까지 당원대회까지. 사실 뭐 이 대표도 뭐 정봉주 좀 그랬잖아. 정청래 때문에 뒤통수 2번이나 맞은 것도 있고. 그 안기령 대변인이 요거는 그냥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그 안기령 대변인이 그 뉴스공장 거기 하차를 했더라고요. 그 6시에 내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런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내부 사정으로 하차를 했다고 그래. 근데 저는 괜히 느낌이 왔어요, 이거. 안기령 대변인 눈치 깠구나, 지금. 털보랑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는다. 털 끊어야 이거 산다. 아니 뭐 본인이 사정이 있고 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 이동영의 EJ도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긴 나가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기령이 손절했거나 털 묻으면 죽는다. 이거는 이제 피부로 느낀 거지. 보면서 그랬거나 아니면 이제 털보가 망하기 직전이거나. 안기령 출연료를 주기가 힘들 정도. 근데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한 거예요. 뭐, 진짜로. 이건 제가 확인한 거 아니니까 괜히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기령이 털보랑 끊었다, 뭐 손절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기령 또, 그, 대변인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무슨 어디서 듣고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심채심이 아주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이 대표님이 회담을 끌고 나가면서 사실은 이게 맹탕 회담이거든요. 아무 성과가 사실 없는 회담이에요. 합의문이라고 나왔지만은 제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드리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들을 쭉 써놨어. 6개 항인가 7개 항인가를. 그래서 합의가 있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넌 2가지 면에서 성과가 있다 이번에.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이 생중계, 너는 생중계 안 한 게 하늘이 도왔다고, 이재명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돼. 너 생중계 했으면 90분 동안 그냥 개망신당할 뻔한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좀 진지하게 뭐래도 하나 성과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회담에 임하셨기 때문에 생중계하고 그래갖고 그게 회담이 됩니까? 쇼죠. 너 90분 동안 다구리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한 30분 됐나요? 이번에 모두 발언한 게 한동훈 한 거하고 이재명 대표 한 거 합치면 한 30분 됐는데 뭐 30분 동안 아주 뭐 이재명 대표 연설은 그 발언은 한 뭐 10분 좀 15분 정도 15분이 좀 넘어갔죠. 한 17, 8분?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한동훈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안절부절. 그리고 아주 그냥 개처맞듯 쳐맞았어요. 와, 그렇게 대놓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가 자초한 일이야. 응? 아니, 모처럼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보자고 회담을 했는데 시작부터 깐족거린 건 한동훈이 먼저 깐족거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깐족거렸나? 어? 무슨 사법부의 뭐 판단을 뭐 수용하길 바란다고 어? 대놓고 뭐 면책 특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롱을 했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정치 천재라고 저는 느껴진 게 뭐냐면요. 한동훈이 모두 발언해서 어떤 내용을 발언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순서를 한동훈이 먼저 하도록 순서를 정했어. 예? 근데 한동훈은 이제 좋아하는 거야. 아, 내가 먼저 하는구나, 이 새끼. 야, 내가 먼저 한다. 야, 신난다. 야, 이 바보야, 씨. 물론 이제 한동훈이 뒤에 했다고 그래도요. 한동훈은 그 즉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되치게 할 만한 지적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써온 거나 읽고 끝났겠지.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제가 볼 때 한동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는 왜 이재명이 저보고 먼저 하라고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두 발언 쭉 듣고 나서 준비된 원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애드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제 대통령 그죠 소추권 이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뭐 최혜병 특권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뭐 의료 대란 관련된 발언이랄지 한동훈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즉석에서 바로 되치게 해버리는 이 순발력과 정치 감각. 그런데 그게 마치 또 발언 내용이 보시면요 원고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내용인 듯해요. 이게 준비 안 됐다라는 건 저 같은 이제 천재 평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평론 합니까? 오늘은요 저 미친 듯이 깔때기를 낼 거니까 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오랜만에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았는데 오늘 같은 날 깔때기를 안 내면 제가 언제 됩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제 봉떼기 정봉주 깔때기 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쉬었는데 오랜만에 또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깔때기로 널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널뛰기 깔때기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저 거슬려도 듣기 싫으면 딴 데 가요. 오늘 딴 데 갈 데도 없지. 딴 방송이 안 해. 오늘 여기에 갇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고통받는 거야. 깔때기질로.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이 정치력이 순발력과 노련미, 세련미 이 모든 게 거의 이제 완성됐다. 정치 천재라는 말이 이제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걸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회담 내용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회담 내용이 좀 뭐 별게 없었잖아요. 좀 빈곤하기 때문에 엉뚱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회담에서 뭐가 합의가 됐느냐 뭐 이런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장의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약간 그 후일담 관련된 에피소드 좀 얘기를 먼저 하고 회담 내용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에요.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는. 한동훈이 그 이재명 대표 어디 서야 될지도 몰라요. 쫄아가지고. 동훈이 쫄았지.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갖고 이재명 대표가 좀 가까이 오라고 몇 차례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요 벌써 기선제압을 당한 거예요. 한동훈은. 본인이 위축돼 있다. 심리적으로 좀 긴장해 있다. 이걸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이끌어주면서 리드하면서 회담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긴장한 사람이 어떻게 회담을 끌고 나가나.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 높이를 보세요. 이재명 대표 요 글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님의 키는 172c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건 요거 제가 알기로는 공식 프로필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60을 좀 제가 174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저도 요 최근에 보니까 키가 좀 주는 것 같아요. 50대 중반 이후로 가니까 키가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70 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71, 72? 70에서 71 사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뭐 남자건 여자건 키가 좀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172는 이제 공식 프로필인데 조금 줄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동훈은 182예요. 공식 프로필에 나오는 키가. 네? 그러니까 172로 치고 172와 182가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려 10cm가 더 커요. 한동훈이. 근데 이거 똑같은데? 네? 동훈이 이거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칩니까? 게다가 요 구두를 보세요. 예, 요 구두가 또 포인트죠. 예, 키높이 구두.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굽하고 한동훈의 굽인데 이 각도가 다르죠. 구두가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땐 2, 3cm 정도는 이재명 대표 굽보다 더 큰 굽을 신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거의 똑같은 키가 아니냐 이거 지금. 예, 이런 엉뚱한 논란이 붙었어요 지금. 하도 회담에 내용이 없고 컨텐츠가 빈곤하니까 예, 키가 논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사용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게 상당히 신기했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 한동훈의 다리를 예,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건 무슨 구두지? 야, 이거 신기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확히 지금 각도가요. 예? 아주 뭐 한 장에 아주 예술적 사진입니다. 이거 퓰리처 상감이에요. 아주 정확히 포착을 했어요. 구두를 향하고 있는 시선이 구두를 향하고 있죠. 아니, 얘 구두는 왜 이렇게 높지? 이 구두는 뭐지? 이따 독대할 때 물어봐야지. 구두 어디서 파냐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논란됐던 제가 이재명 대표와 지금 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의 실치수가 확인이 됐다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키높이 구두, 키높이 가발 요거 한 5cm 정도는 빼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68이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약간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것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혼자 요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보기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온몸을 스트레칭을 이러고 다녀, 이러고. 야, 목에 지나지 않았을까 싶대. 어떻게든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저도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방송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동훈 스트레칭입니다. 키높이 스트레칭. 키 안 작아 보이려고. 진짜 애를 쓰더라고요.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턱이 하늘로 올라가요. 턱이 하늘로. 그러니까 있는 대로 몸을 있는 대로. 씨발. 야, 뭐 엑스레이 찍는 줄 알았다 이러시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도 저 정도는 안 해요. 저는 혼자서 요가를 하고 있어. 요가를. 응? 한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는데 또 열내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컨텐츠를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정치인이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본업 존잘이라고. 원래 자기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러는 거지. 본업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써. 가만히 보면. 한동훈이건 조국이건 간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정치 미숙아예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 정치 인큐베이터. 치아노 TV로 와. 여기가 정치 인큐베이터야. 여기가 정금자 사람 만들어주는 곳이야. 동훈이 너 딴 거 하지 말고 매일 밤 10시 30분만 되면 여기 와서 앉아있어. 목욕 재개하고 목적 빼고 채널 TV 유튜브 딱 틀어놓고 1시간 30분씩 1년만 네가 방송을 봐봐. 사람 되지. 지금처럼 이게 미수가 정치 칠삭동이 정치 팔삭동이에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러니 컨텐츠에 지금 집중이 돼요? 아니 역사적인 본인이 얘기를 했어. 그 모두 연설에서 11년 만에 회담을 하는 거라고. 여야 대표 회담을. 11년 만에 어렵게 재개된 여야 대표 회담. 이 회담을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씨 어떻게 하면 내 키가 커 보일까? 내가 언제 이거 하지? 닭발 먹고 오리발님. 예, 엑스레이 찍을 때 숨 참고 고개 저렇게 쳐들어요. 정치인이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야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말장난만 하고. 오늘도 깐죽거리다가 뭐 사법 그 면전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화가 났어요 사실은 오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 대화와 타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지금 회담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출발인 거예요. 근데 고세를 못 찾고 깐죽대고 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얘기 한 거야. 뭐 법원의 판결을 를 수용해라. 그 앞에 있는 사람 면전에 지금 대화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자고 모였는데 시작하자마자 깐죽거리고 안 쳐맞은 게 다행이에요. 제가 이재명 대표였으면 그냥 가서 야 회담이고 뭐고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럼 머리끄댕이 잡고 가발 벗겼습니다. 너는 새끼야 싸가지가 안 됐어. 너는. 응?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그 공개 모두 발언에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 면박 주려고 어린 놈의 새끼가 아니 면박 줄 목적으로 회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 정상적인 회담이 돼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또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아주 점잖게 예의 있게 저 같으면 이제 가서 가발 벗겼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노련해지셨다는 건 그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점잖게 그대로 한동훈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되로 주고 완전히 말로 받은 격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 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동훈 특검으로 한동훈 물매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차은욱 TV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그런 내용이죠. 흔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너. 요 대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감동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내지 4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저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다.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균등 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 망정 가치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뭐 다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서 오늘은 뭐 요 정도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표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의제들을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훈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제3자 특검법 받겠다. 증거 조작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특검 안에 넣자. 그 외에 소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 수 있는데 다 고려를 해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통과만 시키자.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친일 문제,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친일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친일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 그 다음에 민성지원금 25만 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에서 얘기하는 걸 수용할 용의가 있다. 다 양보를 한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입으로 한 얘기 아니냐. 네 입으로 한 얘기를 네가 지켜라. 그러면서도 아주 한동훈은 매겼죠. 곤란하신 건 알겠는데 너 바지잖아. 너는 쫄바지잖아. 네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겠어? 너는 권한이 없잖아. 저는 그래서 혹시 기대를 좀 했어요. 한동훈도 사람인데.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까지 양보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3자 특검 받는 것, 뭐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증거조작 문제랄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무슨 조건을 달건 간에 어떤 조건을 달아도 다 수용할 용의가 있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주당에서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아마 본 회담 들어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문은커녕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부의 입장차를 나중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내부 입장차를 좀 뭐 조정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조정을 하긴 뭘 합니까? 그래서 요 한마디로 한동훈이 진짜 반바지 사장도 안 된다, 얘는 레깅스 한이다라는 거를 온 국민이 알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더 이상 상대할 필요, 물론 뭐 합의문에 보면은 이후
뭐 공통 민생 공약과 관련해서는 뭐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뭐 추석 의료 대책을 뭐 마련하자. 뭐 여러 가지 합의들을 뭐 구구절절 하긴 했는데 그 사실 뭐 하나만한 합의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 민주당이 그 반대할 일도 아니잖아요. 응? 그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해 그냥. 한동훈이 금투세 폐지하고 싶은데 그래갖고는 안 되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면서 대증요법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호락호락 받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저는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제3자 추천 증거 조작 다 수용하겠다. 최상병 특검 결단해라. 예? 증거 조작 의혹 그래 수용하겠다. 결단하시라. 자, 전 국민 관심사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한 대표도 공언을 했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3자 추천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증거 조작 특검도 하자고 했는데 수용하겠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을 완전히 매겨버립니다.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를 하겠다. 그래, 넌 바지다, 임마. 에이, 너 바지랑 아무것도 못하지? 에이, 등신.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제가. 예, 정치 언어를, 제가 이제 일반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나. 네가 바지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네가 그래도 당대표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윤석열한테 조인트 까질까봐 이 얘기입니다.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이건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나 네가 바지 당대표인 건 내가 다 알겠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네가 여당 대표인데 자신이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조인트 까지는 것 때문에 국민과의 한 약속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가 이런 거죠. 겁나 깨진 거지.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가 다 받겠습니다. 딱 이 장면에 카메라가 딱 움직여서 한동훈의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지. 다 받겠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깔때기 타입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게 독설 라이트의 애청자라고 지금 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최평의 어떤, 회담 전술대로 회담을 하니까, 성공을 하잖아. 결국 아무것도 못 받을 거다. 에? 다 줘라.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다 수용하겠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저는. 이런 고급진 평론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습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욕하는 분들이 있었어. 뭘 다 봤냐, 한동훈 특검안을 왜 봤냐. 왜 이거라니까, 이거. 한동훈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동훈이는 제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 20년 뒤쯤에. 근데 제 말을 들을 놈이 아니거든. 그 정도 지능이 안 돼. 대한민국이 이게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하고 조국은 알려줘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알려주고 있는 거야. 방송에서. 알아도 못하는 놈들이야. 이게 안 돼. 이게. 서울대 벽돌이 별거 아니구만 이거. 그래서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한동훈 하자는 대로 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회담을 했겠습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사기질을 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수님, 최평님, 이 대표 지금 롯봉기 방에 있으세요? 요즘 유머 감각들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안 보여요, 지금 채팅창에?
아유, 전 누군지 알아요. 아이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접선하는 사이야.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정도 이제 어떤 정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으실 거구나. 이거 내가 잘난 척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야, 이번 회담의 목적은 뭐였냐? 한동훈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보여줬다라는 거. 한마디로 한동훈의 가발을 벗겨가지고 한동훈의 모발이 아니죠. 무발이죠. 예. 이걸 온 국민에게 다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늘 차기 대선 주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직들에게 절망감과 허무함, 분노를 안겨준 거. 그리고 한동훈이 깐족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전에서는 족밥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잠깐 붙은 거잖아. 생방으로 90분 한번 붙었어 봐요. 어떻게 됐을래나.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한 수 가리켜주는, 그리고 한동훈을 아주 개망신을 주는, 저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 장면도 좀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발끈하고 있고, 이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얘기를 꺼낸다? 사실은 아직까지는요, 이거 김민석 수석이 처음 언급을 한 문제인데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괴담이다, 선동이다, 거짓 정치 공세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발끈하죠.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직접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언급을 한다? 이러면 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놀라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김민석 의원의 성정이 이렇게 뻥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수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청래 수석은 이제 입으로 다 하죠. 예.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랬어요. 자기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포다. 예. 대포. 우리가 이른바 대포 깐다고 그러잖아요. 뻥 까는 건 이제 대포 깐다고 그래요. 당대포. 예. 당에서 뻥 제일 잘 치는 사람. 정청래. 그 본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다 아시잖아. 이제 정청래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스베이도 나가서 그랬어요. 당 대표라고. 그 당에서 뻥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정청래지. 개뻥 치다가 이제 두 번 크게 걸린 거죠. 예, 한번 병립지라도 한번 걸리고, 예, 이번에 청문회 때 한번 걸리고. 근데 김민석 수석은 뭐 그런 말이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되치게 할 만한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에서. 야, 이거 독재국가냐. 국민들 모두 지켜보는데 계엄령 문제를 꺼낸 거는 이것도 절묘한 한 수라고 봅니다. 이걸 물러나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치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이거 진짜 얘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시돼. 이게 박범계 연말 민심 폭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뒤에 이제 그 후반부에 문재인 대통령 문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확 눌렀습니다. 특히 이 얘기를 한 게 되게 주목이 됐어요.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엄 초기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계획까지 있었다. 이게 국회의원들 체포가 안 되면은요,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엄령을 때리더라도, 이게 무력화되려면은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언급을 한 거. 이거는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통령실에서 발끈한 거예요. 딱 걸렸거든. 그래서 이번 그 여야 회담, 이재명 대표 아주 목표가 뚜렷하고, 정치적으로 저는 탁월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초재일관,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 이 합의가 안 되고, 국회가 정쟁으로 물들고, 국회가 공회전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거, 한동훈의 무기력한 한동훈의 리더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당면 현안들, 지난번 영수회담하고도 저는 비슷했다고 보는데요. 네.
당면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최혜병 특검 문제, 그 다음에 민생지원금 문제, 그 다음에 친일 문제, 독도 문제, 그 다음에 계엄령 문제, 그 다음에 정치개혁 이슈까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낸, 즉 합의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회담이라는 걸 알면서 회담에 임해서 최대의 결과치를 끌어내는 이런 아주 절묘한, 그러니까 이미 아까 뭐 7, 8분 됐죠. 그 모두 발언해서, 지난번 영수회담도 그랬는데 모두 발언해서 승부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 어차피 뭐 한동안하고 90분 동안이 아니라 900분 동안 얘기를 해봐야 뭐가 합의하면 또 뭐 할 거야. 설령 최혜병 특검을 한동훈이, 저는 약간 그건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려 잠깐 옆으로 돌았는데, 한동훈이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지가 남자라면은, 제 자존심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는 놈이면은, 저는 받는 신용이라도, 그럼 한번 우리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자. 라는 정도의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그럼 대박인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이 양보를 했으니까, 저는 한동훈이 그래도, 지가 사람인데, 남잔데, 그래도 지가, 불알도 쪽 달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저를 무서워서, 김건희가 무서워서 당대표가 삽살개 마냥, 삽살개도 아니죠. 삽살개는 그 주인한테 뭐 충성이나 잘하지. 충성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뻑하면 대들었다, 똥 깨지, 개도. 대들다가 쥐어 터지면, 아니, 그럼 짖질 말든지. 개기질을 말든지요. 삽살개처럼 충직하게, 주인을 따르든지. 근데 이 똥개는 이게 주인인지 도둑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순간순간 정신이 나가. 그래갖고 지가 뭐라 되는 듯이 진짜 당대표의 놀이를 해? 당대표인 것처럼 제3자 특검을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재조정, 이 새끼야 뭔 소리야?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나면은요, 그래도 좀 짖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 문제랄지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을 지금 응원을 해주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한번 부딪혀봐라. 그래서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고 너도 그래야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오늘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야, 내가 당대표인데? 꺼져, 이 새끼야! 그럼, 깨갱 하더니,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데, 말도 못하네. 깨갱도 못하는 거야, 깨갱도 오늘은. 뭐, 걔들이 그러잖아요. 완전히 겁먹으면. 짖지도 못해. 진짜 동훈이 너는 진짜 형 말만 들으면은 진짜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남자가 그게 뭐냐? 내 고추 띄고 나와 씨. 그냥 고추가 아깝다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예? 기능이 되는지. 기능은 되는 것 같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구실은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아니라 청담동 잠자리라고. 제가 강 기자님한테 자꾸 힌트를 드리는데, 강 기자님이 자꾸 이제 소송을 당하셔가지고 겁을 먹어서 그런지, 자꾸 청담동 술자리라고 하시대, 방송에서. 청담동 잠자리예요, 이게 본질은. 청담동 술자리가 아닙니다. 한동훈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 너는 그날 어디서 잤느냐? 안 잤냐? 어디서 잤냐? 이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부존재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부존재 증명인데, 그래,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너 그날 어디서 잤어?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어디서 잤냐고? 아침에 어디서 출근했어? 한동훈의 잠자리가 어디예요? 청담동 잠자리 게이트라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답을 알려드려도.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를 바꿔가는 거, 여기저기 잠자리가 바뀌는 거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남자 구실을 하는 것 같은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한동훈이 그래도 남자인 척 하려고 오늘 무리수를 뒀다라는 거. 예. 한동훈이 오늘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절대 안 되는데, 이걸 하고 말았어요. 예. 여야 대표 회담 후, 독대라는 거를. 예. 예, 우리 동훈이가 하고 말았습니다. 요거 내용은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기사 보시면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 종료 후 독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 성렬아, 무슨 얘기 했을까? 동훈이랑, 이재명이랑 무슨 얘기 했을까, 우리? 건이야, 궁금해 죽겠지? 저도 궁금하지만,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과 한동훈. 딱 두 사람만. 한 30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독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둘이? 무슨 은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응? 이재명과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궁금하지 않아요? 응? 김건희 여사, 궁금하지 않아요? 30분 동안 둘이서 내 뒷담화를 깐 것은 아닐까? 응? 제가 볼 때는요,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응?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응? 이재명 대표가, 제일 관심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있긴 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최혜병 특검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는 최혜병 특검이다. 그럼 이제 독대를 한다라면은, 뭐, 둘이 앉아갖고 진짜로 키높이 구두 어디서 샀냐, 뽕브라는 얼마냐, 그 가발이, 진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30분이 주어졌다면, 뭘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요. 한동훈과 독대를 했다라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최혜병 특검 아닙니까? 제가 당장 한동훈하고 독대를 한다고 그래도 야, 특검 문제는 네가 하자 그런 건데 제3자 특검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무려 30분 동안. 그리고 이거는 배석자도 없었어요. 정책위 의장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둘만 나눴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공식 회담에서 못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아, 이거 윤석열 오늘 김건희 씨 와 있나? 내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 좀 복채나 쏘고 좀 방송을 보란 말이에요. 그 김건희 씨는 그 엉뚱한데 뭐 가고 그 김건희 씨 고모가 그 막 여기저기 쏘고 다닌다며 유튜브. 왜 나는 안 쏴줘? 내가 김건희 씨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 볼케이노에서 일반미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막 하잖아요. 라마다 르네상스 6층 펜트하우스에서 호디브를 덮고 있었다. 영부인이.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래도 한 나라에 이제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부인이 됐는데, 우리가 자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무슨 영부인이 호디뷰를 덮고 뭐 태권도 하는 사람이랑 뭐, 태권도를 했다라는 둥. 왜 펜트하우스에서 태권도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은 정부비보다는 일반비를 좋아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송에서. 그 예명이 뭐 줄리니 뭐 줄리 앙뚜아네트니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김건희 여사를 실드를 쳐주는데, 그 고모는 왜 와서 여기서 슈퍼챗을 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인식이. 그래서 오늘 좀 오셨으면은 슈퍼챗 쏴주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 독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둘이서 몰래 둘만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걸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데 복채도 안 쏘고 그냥 들으려고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자꾸 채팅창에 쓰지 마세요.
뭐 낙타 500이니 무슨 비타 500이니 그걸 자꾸 채팅창에 씁니까 왜? 응? 그 영부인이 낙타를 왜 타요? 그 한국에 낙타가 없는데 어디 서울대공원 가서 낙타 타나? 아 계속 써 가만히 보니까 채팅창에 너무 써. 응?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자꾸 쓰면 안 돼. 뭐 줄리니 막 저 아이디들도 보면은 좀 심한 게 많아. 내가 보면은 뭐 콜걸이 어땠느니 뭐 아니 닦아놓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 일진녀 아니 이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영부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직역을 해갖고 일진녀 퍼스트 레이디 맞잖아. 일진 대한민국 일진녀. 예, 대한민국 일진녀가 콜거리면은 그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왜 좀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이거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독대에서 비공개 내용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이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뭘 물어봤을 것 같냐면은, 우리가 발의를 하겠다. 응? 너 8개 만들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탈표라고 얘기하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주변이나, 뭐, 주변,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 응? 야, 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가 뭐 하고 싶은 건지. 응? 내가 다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대로 내가 특검법을 올리겠다. 제3자 특검법을. 근데 네가 지금 이걸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다가는, 용산에 끌려가가지고 뒷산에 묻힐 상황 아니냐, 지금. 한남동 뒷산에 묻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무서워서 못하지.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 민주당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표결을 하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냥 표결을 하자. 그럼 너 당론은, 반대로 해라. 당론은 특검 반대로 해놓고, 뒤로 해라, 뒤로. 8명만 빼와라. 네가 몇 명까지 뺄 수 있겠냐.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금 이수진 장군님이 잠깐 오셨어. 잠깐 왔다 가셨어. 야, 이거야, 임마, 짜왕. 홍종117님, 감사합니다. 채평 말이 맞았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동훈도 이 자존심이 있는데, 남자가.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해줬는데도, 나 이거 못해. 나는 쫄보야. 씨발. 나는 레깅스야. 나는 쫄바지야. 난 못해. 이랬겠냐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갖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한 다음 주쯤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다음 주도 아니야. 예?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네. 저 독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또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안을 한동훈 안으로 추진을 하겠다. 내일 보십시오. 내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에서 특검법을 추진을 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잘 화답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님, 요거 내일 또 최고위원회 제가 또 이거 모두 발언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네. 내 요즘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30분 동안 독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서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독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의 제3자 특검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화답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게임 끝. 바로 용산으로 끌려가는 거야, 씨발. 아유, 예. 이거 너무 오래 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독대, 이거 보세요. 지금,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예. 바로 저도, 이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너무 오래 했네. 예. 왜 이래.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 내일 또 얘기할게요. 내일 또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아. 예. 자, 윤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영수회담 했어요. 예, 2시간 15분 동안 회담을 했는데 독대는 안 했다고. 야, 윤석열 개무실하겠네? 한동훈은 독대했는데, 와, 윤석열은 독대 안 해줬어. 이재명 대표가. 야, 한동훈 미치네? 윤석열? 야,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나? 저라는 말씀 듣고요. 예, 더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요 내용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4,200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개탄 거예요. 요 광고 듣고 광고 나가는 동안 이수신 장군님 오시기로 했어. 그 지금부터 나가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영빨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이거 최하로 TV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깜짝 놀랄 거야.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어제 좀 엉뚱한, 롯본기에서 오신 분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이 자꾸 욕먹으니까, 뭐, 윤석열하고 쇼를 하는 거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런 정도 관계는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소설을 너무 지나치게 쓰면은 상상력이 지나치게 나가서, 이게 정신이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거야. 그냥 적당히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음모론에 빠져들면은 자기 논리에 자기가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모든 현상이 다 그렇게 보여요. 보면은 문재인을 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또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여전히 뭐 문재인 대통령 하늘처럼 떠받들고 어떤 분도 오늘 뭐 댓글에 그런 거 썼대. 왜 이렇게 문재인 전 정부를 왜 이렇게 까냐고 저보고. 그럼 안 까면 어떡합니까? 그 또 뺏기려고 정권? 또 그렇게 또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하고 복귀를 하고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해야죠. 하물며 연예인 팬클럽도 그러진 않아요. 연예인이 사고 치면 그냥 가서 무조건 두둔합니까? 물론 뭐 그러는 팬클럽들도 있더라고요. 뭐 김호중 가수인가요? 사고 한번 크게 쳤는데 팬클럽들이 더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럴수록 그 사람 더 망가지는 거잖아. 김호중 가수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그래야 뭐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편향적 사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국 대표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뭐 저도 비판을 하니까요. 뭐 조까 그러면서 뭐 웃기려고 뭐 하긴 하는데 근데 있는 사실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그 소설 써가지고 뇌피셜 써가지고 혼자서 그 공상의 세계에서 혼자 날아다니고 있으면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자, 뭐 그런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뭐 무슨 윤석열하고 뭐 쇼를 한다 그렇게 지금 전국을 분석하니까 계속 쳐맞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미 이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지금. 예, 피의자 문재인 뇌물 2억 2천만 원 정점을 향하는 검찰. 그래서, 이미 문재인을 피의자로, 예, 명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이가 취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이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뇌물 건넨 상대는 이상직 전 의원이고요. 예.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을 했다. 그 다음에 뇌물 금액은 2억 3,300만 원인데, 예, 이게 이제 왜 뇌물이 된 거냐면요. 이게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연봉 총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엔 황당한 거지. 사위가 뭐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뭐 연봉을 받은 게 왜 장인의 뇌물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 뭐 나름 자기들 딴에는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딸 문다혜 씨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 이후부터 생활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인 거야. 써야 될 돈을 그러니까 문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줘야 될 돈을 이상직 전 의원이 준 거예요, 대신.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법리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는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사위를 전무이사로 채용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스타젯. 타이 이스타젯에. 그 관련 분야에 경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람을 과연 채용을 했겠느냐. 문재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이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자, 문재인으로 직접 겨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를 과연 증언을 이건 누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조국 그다음에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거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고 있는 거는 증언을 따기 위한 건데 뭐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것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뇌물 맞다 뭐 이런 증언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혐의를 인정하는 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과됐다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이거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건데 라고 판사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즉 개연성이 있는데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판단이 들어서 압수수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계좌까지 얘네들이 털었어요. 그래서 검찰 주장으로는 계좌에서 일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주장도 하고 있어. 뭐 봐야 알죠. 이 새끼들이 소설을 하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갈지 지금 나오는 얘기는 뇌물죄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제3자 뇌물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성남FC의 경우죠. 이게 입증이 사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예 뇌물로 바로 들어갈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요. 요거 향후 전국에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민주당 쪽 일단 문다혜 씨가 오늘 SNS에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름 없는 꽃. 이게 문다혜 씨예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가늘어져 가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거기 저도 이제 잘 재밌게 봤습니다. 고민시 배우가 아주 열연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예요, 저게. 이거 드라마를 못 보신 분은 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또 펜션 사장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더 흥미진진하게 소름 끼치게 봤는데 연쇄살인범이 펜션에 와가지고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그걸 펜션 주인이 모르는 척 합니다. 그랬다가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얘기. 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돌 맞은 개구리라는 거죠. 그 펜션 사장은 그냥 못 본 척 한 것 뿐인데, 왜 그 하필 그 연쇄 살인마가 우리 펜션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야 되는가? 그거를 잘못 독해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던 주장은, 내가 재수없게 하필 내 펜션에 연쇄 살인범이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펜션 사장의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원죄는 뭐냐면
이거 너무 스포일러. 이 정도는 스포일러 아니에요. 초반에 나오는 얘기라. 그 고민시 배우가 연쇄살인범인데, 아이를 죽여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펜션에 하루 묵고,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깜짝같이. 고유정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상식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고유정 사건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런데 펜션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혈흔이 남아있었어.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펜션에서 이런 잔인한 범죄가 벌어졌다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펜션 영업이 안 될까봐 모르는 척합니다. 이걸 숨겨요. 자기가 증거인멸을 해. 그리고 1년 뒤에 고민 씨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다루는 드라마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양이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돌이 날라왔는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른 척 했잖아요. 못 본 척 했잖아요. 증거인멸했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는데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난도질하고 있을 때 연쇄살인범이잖아.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영업 안 될까봐 모른 척 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또 난도질 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못 본 척 했잖아요. 청와대가 장사 안 될까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문다혜 씨가 보셨다라면 그 부분을 읽었어야죠.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돌맞은 개구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원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을 보고도 못 본 척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드라마 한번 보세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드라마의 메시지는. 우리도 악을 보고 그 악을 못 본 척한 우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공범은 아니죠. 네. 조국이 그렇게 당할 때 여러분들 다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싸웠죠. 그런데 또 조국은 뭡니까? 자기를 지켜준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어준, 양정철하고 붙어가지고 정치를 해요? 진짜 그 당시에 촛불 들었던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문다혜 씨도 문제의 본질이,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김윤식 씨 배우가 주인공인데 깨닫습니다. 자신의 원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자기가 돌맞은 개구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악에 맞서 싸웁니다. 절대 악에 맞서 싸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이 봐줄 것 같아요?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쇄살인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연쇄살인범에게. 왜 살인을 하냐고. 그냥 하는 거야. 윤석열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러냐고. 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미친놈인 거야. 왜 미친놈을 보고 모른 척 했냐고. 지금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자, 친문들 난리가 났어요. 응? 화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좀 화낼 일은 아닌데. 전임 대통령 모욕 주기 정치보복 멈춰라.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 37명 규탄 성명. 망신 주고 김여사 사건 물타기 의도다. 이재명 대표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37명 의원들 뭐 이재명 대표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자기 손에 난 티끌은 그렇게 아픈데 이재명 목에 찔린 칼은 아프지 않았나요? 문재인 손에 박힌 가시는 그렇게 아픈데 제가 친문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목에 찔린 칼은 아프지 않던가요? 그리고 뭐 가끔 저도 보니까 댓글 뭐 달린 걸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저희 방송은 그렇고 뭐 김어준도 싫어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야, 뭐 여기 문재인 감옥 가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잘 됐다. 죽어라. 뭐 이제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친문 수박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걔네랑 똑같으시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했듯이 같이 싸워야 돼요. 문재인이 당하면 이재명도 당하는 거지.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친문 의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임 대통령 모욕죽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국명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단지 뭐 여론조사 지지율 좀 끌어올리려고 국민들 관심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 정도로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꼬린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만 할까요? 지금 압수수색 하죠. 또 할 거예요. 양산도 할 거예요, 이제. 문다에 영장이 나오고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겠어요? 양산도 치겠지? 조국도 치고 임종석도 치고 이제 다 치겠지?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문대희 씨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좀 조용히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양떼들하고 몰려다닌 정황이 너무 있어. 그 어울리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제가 뭐 대충 좀 들은 얘기도 있어요. 대충. 자세히는 아닌데 대충. 대충 들었는데 좀 걱정돼. 이재명 대표 봤죠? 네? 김혜경 여사 봤죠? 법카 10만원 쓴 거 가지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다희 씨 자신 있어요? 법카 10만원 이상 안 썼을 자신 있어? 아니 없는 거 만들어서도 얘네들은 기소하고 구속하고 하는 애들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서도.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잠깐 뭐 인기 끌어보려고 이런 일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새로운 미래. 왜 자꾸 그런 분들 만납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진짜 조국, 이재명, 문재인은 지금 운명 공동체예요. 셋 다 감옥을 가냐 마냐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 자꾸 엉뚱한 짓을 해. 조국은 뭐 호남 가가지고 혼자 선거운동하고 있고 문재인은 그 엉뚱한 사람들 만나고 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돌 맞는 거예요. 본인이 돌 날라왔잖아 이제.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꼬린입니다. 목표는. 박범계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나름 빨대와 라인이 있을 거예요. 예, 명박사님 감사합니다. 최평님 오늘도 파이팅. 나름 빨대와 라인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연말쯤에 민심이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민심이 폭발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이제 경제 문제 아닌가 저는. 특히 이게 지금 무역 수지가 오랫동안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게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있나? 뭐 연말쯤 되면은 이제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들이 꽤 상당히 뭐 나라가 돈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규모의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신용도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은 IMF 같은 그런 상황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 지금 집권하고 나서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문다혜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을 피의자로 만들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연말께쯤 되지 않을까. 그럼 얘네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전국이 흘러간다라면 오늘 아까 여야 대표회담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로 전국이 흘러가면은 정권 교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감옥 가는 게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특검하자고 난린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범죄만 하더라도 종신형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죽겠어? 아, 판사 출신입니까? 박범계? 예. 예, 경남도비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이재명한테 대통령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 1심 공판이 10월이에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출마 불가능형, 그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얘네들이 때려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뭐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을 만들려는 거겠죠.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 겁니다. 난장판을. 그 사이에 뭐 또 그 뭐 삼총 삼김이니 얘네들은 민주당 흔들어대고 막. 그래서 총공세가 시작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얘네들이 전국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것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저도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그 이재명 유죄를 때리고 싶으면 유죄를 때리고 문재인을 구속시키면 구속시켜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고 문재인이 구속이 됐어. 그 과연 올 하반기 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집에서?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응? 진짜 제2의 5.18, 제2의 4.19, 제2의 6월 항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못 나오게 만들고, 문재인은 감옥에 쳐놓고, 이게 민심 폭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아마 이것을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뇌물혐의 검토 혐의 왜 바꿨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최대한 골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를 털어보면 압수수색하면서 별거리 나올 거예요. 뭐가 나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이 이거 모를까요? 에? 우리도 지금 민심이 폭발할 것이다. 제2의 5.18, 제2의 4.19, 제2의 촛불혁명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도 아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전혀 모르고 저런 짓을 한다고? 자기들도 알지. 근데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뭐 아니면 도야. 어차피 감옥 가는 거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자 이거예요. 이재명 유죄, 문재인 구속. 그래갖고 야권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서 8월 달에 이 얘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 경계론. 6.25 때도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죠? 이게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죠. 8.15 경축사가 아니죠. 예. 그, 을지훈련,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 반국가 세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촛불. 그러니까 촛불이 들고 일어날 걸 지금 대비하는 중인 거예요. 이재명 유죄 때리고 문재인 구속영장 치고 그럼 촛불이 들고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
자, 이게 계엄령입니다.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저는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계엄령 문제.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근거 있는 명박사님, 예, 문성열은 이재명 겁나게 싫어합니다. 왜 문성열 쿵짝한 거 들키거든요. 예, 문성열 각오하라 그래. 뭐 그런 부분도 예, 서로 이제 숨기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제가 어제 신사협정이 깨졌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자기 코가 석자예요. 문재인 봐주고 뭐 신사협정 맺고 이럴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감옥에 갈 건지 이재명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밖에 상황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윤석열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재명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꼬린시키는 건 실패를 했죠. 물론 사법부에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으로 예, 전국을 또 한번 뒤흔들려고 하지 않겠나. 판을 뒤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똘똘 뭉쳐서 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우리 명 박사님도 문성열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운 거 맞습니다. 예, 윤석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살인자를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이재명 대표 수박들 부추겨가지고 이재명 대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죠? 문재인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야 고소하다?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돌이 언젠간 또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같이 칼질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푸른바다 거북님 최한우 갑자기 문바 됐냐 가서 녹봉이나 가서 쳐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닭대가리야? 싸울 땐 같이 싸워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전국이 하반기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키아누TV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나이스 줄리와 함께 오늘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방송 보내드리니까요. 또 보시고요. 내일 밤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